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1페이지 2번 문제고요. 지수 단원의 2번 첫 번째 페이지 2번 1번은 좀 쉬운 것 같아서요. 2번만 할까 합니다. 볼게요. 2022학년도 6월 21번 문항이고요. 고3 문항입니다. 고3. 잠깐 설명을 하자면 고3 수능을 기준으로요. 22번까지는 수원수투 문제입니다. 수원수투 문제. 지금 너희들이 배우고 있는 수원수투 문제가 나오고요. 23번부터는 이제 선택 과목, 미적이나 확통이나 기하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22번 문항이 그래서 항상 수능 문제 중에 모의고사 문항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고요. 21번은 그 앞이니까 그 다음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22학년도 6월 21번 문항은 정답률이 10%짜리 문제였습니다. 10%면 아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 탑 3 안에 들어가는 문제일 거예요. 난이도. 근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득점 문제 좀 풀어보면서 한번 적응해보자 라는 의미로 준 거니까요. 모의고사도 대비 잘 해야 되니까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이런 문제도 있구나 하고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한번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봅시다. 문제는 fx라는 게 있는데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 함수고 n은 자연수래요. 그다음 다음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가는 xn제곱 마이너스 64의 fx제곱은 0.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각각은 중근이래요. 뭔가 알듯 말듯한 표현이네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fx의 그 다음 최소값은 음의 정수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런 문제 이제 고득점 문제는 보통 어떻게 푸냐면 그냥 보이는 대로 이것저것 하나씩 조건을 한번 정리해보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하면 돼요. 봅시다.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 함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표현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우선 써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여기에다 넣었을 때 해를 구해보라니까 한번 그냥 넣어보자고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xn제곱 마이너스 64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이래요. 이거의 해를 찾는 거네요.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봤더니 얘는 그냥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러니까 해가 기본적으로는 두 개겠죠. 한 개일 수도 있고 딴 개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개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되냐 이거를 좀 해석해야 되는데 잠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요. 아주 가볍게 취급하고 지나갔던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지만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근데 그냥 조금 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개념을 그냥 별거 아니네 하고 가볍게 취급하고 넘어가는데 실제 고득점 문항에서 이런 기본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봐볼게요. 봅시다. xn제곱이 a일 때 우리가 옛날에 뭘 배웠냐면 얘가 실수인 경우 실수인근 그러니까 이 경우 ax가 실수인 경우를 우리가 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실근인 거죠. 어떻게 구했냐면 이때 우리가 n을 짝수인 경우랑 홀수인 경우로 나눴었습니다. 옛날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개념 설명 듣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던 내용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요. n이 짝수인 경우 홀수인 경우로 나눴는데 그래서 n이 짝수면 어떻게 되냐면 뿔마 n 루트 a 해서 두 개가 나오고요. n이 홀수이면 a가 양수여야 되죠. 사실 이 전제는 a가 양수여야 됩니다. a가 양수라는 전제 하에. 근데 n이 홀수면 a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뭐가 나오냐면 그냥 n 루트 a 한 개가 나오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배웠던 것 같긴 하죠.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갔던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와요. 무슨 말이냐?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각각이 중근이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선 해가 두 개 있는데 그 각각이 중근이니까 이거를 두 개씩 취급해서 총 네 개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요 식의 해는 총 네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럼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얘는 최대 아무튼 간에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어디서 만들어져야 되냐면 여기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식에서 해가 두 개가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전제가 들어가야 되냐면 n이 짝수다라는 전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멘트는 무슨 말이냐면 n은 짝수다 라는 걸 알려주는 힌트예요.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기본 개념을 집어넣어놔요. 너희들이 그냥 별거 아니라고 취급했던 개념들을 적당히 잘 녹여서 문제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기본 개념 정말 잘 알고 있냐? 라는 걸 테스트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친구들은 요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거고 이거 근데 배웠는데 그냥 잊어버린 친구들은 이거 도대체 뭐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원수투가 생각보다 이제 너희 이제 당연히 수능 과목이기도 하니까 개념이 중요한데요. 생각보다 그 짜실짜실한 개념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잊지 않고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봅시다. 그럼 마저 해볼게요. 그럼 이게 2개 나올 거예요. 여기서 2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xn제곱은 64라는 거에서 해가 2개 나옵니다. 해는 뭐겠냐면 뿔마 n 루트 64가 되겠죠. 그리고 이 2개의 해는 뭐에 해야 되냐면 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 해야 돼요. 해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해는 플러스 n 루트 64, 또 다른 해는 마이너스 n 루트 64 해서 이 2개가 요 식의 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옛날 근각 계수하의 관계 배웠어요. 뭐였냐면 두근의 합 얼마죠? 0. 얘가 중간에 있는 1차항의 계수가 되고요. 두근의 곱 뭐죠? 마이너스 n 루트 64의 제곱이니까 64는 2의 6제곱인가요? 64의 제곱이니까 2의 12제곱이 알파 베타 해가지고 요 b가 됐었죠. 그러니까 저 식은 어떤 식이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n 루트 2의 12제곱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그 상태에서 두 번째 힌트가 뭐냐면 fx의 최소값이 음의 정수래요. 그러니까 얘네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있겠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그리고 요 맨 아래 끝은 뭐냐면 n 루트 2의 12제곱일 거라고요. 마이너스. 이게 뭐여야 된다? 음의 정수여야 된다. 음의 정수. 무슨 말이냐면 요거 n 루트 2의 12제곱 2의 n분의 12제곱이 정수란 뜻이에요. 얘가 정수여야 된다. 정확하게 얘가 자연수여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n은 12에 약수여야 됩니다. 그래야 정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 2, 3, 4, 6, 12. 그래서 답을 1, 2, 3, 4, 6, 12. 이거 다 더하면 되는구나 하면 땡 틀리는 거죠. 아까 뭐가 있었냐면 n은 짝수여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n은 짝수니까 2, 4, 6, 12. 요 4개를 더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12니까 10, 14에서 답은 24. 이렇게 구해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률 10%짜리 어려운 문제고요. 그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요거였습니다. 요거. n이 실수일 때, 여기 x가 실수일 때 n이 짝수인 경우랑 홀수인 경우로 구해서 구해야 2개, 1개 나오는 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녹여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데 첫 번째 문제 풀이니까 잠깐 조언을 하자면 이거는 기출문항이에요. 또 6월 문제입니다. 6월은 아주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수능하고 연계율이 매우 높은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문제는 너희들이 아주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좀 더 나가서 외워주면 좋은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하고 있죠. 선생님이 예상 문제를 다 줬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결국 내신 시험에 다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좀 한번 외워보세요. 수학도 어느 정도 암기의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정도는 아주 좋은 문제고 너희들이 앞으로 활용하기에도 좋고 실제 기출이니까 다음 기출일 때도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워두는 게 절대 나쁜 공부가 아닙니다. 이건 내신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우고 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